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설위원 오태규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도발의 끝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붓습니다. 오늘 낮에도 서울에 눈이 흩뿌렸습니다. 마치 계절이 다시 겨울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정치 기상도도 바깥 날씨와 아주 비슷합니다. 최근 한반도 위기지수가 높아지면서 기자들이 바깥 사람들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냐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급박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했던 1993년 제1차 핵위기 이후 가장 긴장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작년 12월 12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했을 때만 해도 국내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시장도 안정을 유지했고 사재기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북 사이 험한 말의 교환 및 무력 시위 끝에 급기야 지난 9일 10년 가까이 가동됐던 개성공단이 일시 가동을 멈추자 이러다 정말 무슨 일이 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실시한 세 차례의 핵실험,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중단된 적이 없던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추고 북한이 마치 전쟁이 임박한 것처럼 위협적 언세를 하고 있으니 위기감이 고조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다시 처음 질문, 정말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냐로 돌아가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데 손을 들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북한이 개성공단의 일시 폐쇄를 한 명분을 보면 우리나라 언론들이 개성공단이 외화벌이의 좋은 수단이니 절대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의 존엄을 무시했고, 김관진 국방장관이 개성공단의 인질 사태에 대비해 군사작전 계획을 세웠다는 발언을 한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공단의 완전 폐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폐쇄하려고 해서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이 그쪽의 체면을 구기고 군사적으로 침범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거꾸로 보면 우리 쪽이 뭔가 체면을 세워주고 공단 폐쇄를 할 명분을 준다면 공단 폐쇄를 풀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둘째, 더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이 그들의 무력이 한미연합사 전략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설사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군사 전략상 선제적으로 핵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한미연합 전략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북한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상대에게 큰 타격을 주겠다는 무모한 각오가 아니라면 이런 식의 자멸적 선택은 아무리 혈기방정한 젊은 지도자라 해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쟁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손이 보이는 도발은 아니더라도 몇 가지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 미사일 발사입니다. 지금 북한은 사거리 3,000 내지 4,000km에 이르는 무수단 미사일을 비롯해 몇 종류의 미사일을 언제라도 발사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북한이 적절한 날을 택해 미사일을 쏠 것으로 봅니다. 캐리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12일도 아마 유력한 발사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국무장관을 대상으로 직접 무력 시위를 하는 효과를 노린다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 가지 거론되는 것이 추가적인 핵실험입니다. 하지만 전 이것은 미사일 발사보다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우라늄탄은 굳이 실험을 할 필요가 없고 플루토늄탄은 그동안 세 차례의 실험으로 충분히 의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또 추가적인 플루토늄 핵실험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양만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도발, 테러나 사이버 공격 등의 방식으로 도발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도발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쪽에서 무력 충돌의 명분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쟁이나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직접 무력 도발의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매우 험악합니다. 마치 인화성 물질이 꽉 찬 밀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조그만 언행이 성냥개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4월 말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북한도 13일 김정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취임 1년,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 25일 인민군 창건일이 끝나면 긴장해서 대화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대륙 간도탄 실험을 자제하고 영해에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요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이런 국면 전환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대화 국면이 올 것에 대비해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공개 접촉, 제3자 중재, 특사 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리 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화를 제의하는 건 절대 비겁하거나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국면에서 대화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건 힘센 쪽, 용기가 있는 쪽만이 선택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상입니다.